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이 베트남입니다.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에서는 최근에 핀테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찍이 이 성장성을 감안하고 진출한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핑거비나인데요. 오늘 핑거비나의 이정훈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핑거비나 이정훈입니다. 네, 대표님 먼저 핑거비나에 대해서 기업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예, 핑거비나는 한국에 있는 디지털하고 금융 IT 쪽의 선도기업인 주식회사 핑거의 베트남 현지 법인입니다. 3년 전에 베트남에 진출해서 베트남 내 금융 IT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핀테크 분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관련된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3년 전에 베트남이라는 시장을 보셨는지 그 진출하신 이유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현재 좀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출은 약간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의반이라는 거는 베트남 다낭에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한배 IT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IT 대학에 산학 협력으로 해서 베트남 쪽에 가장 부족한 IT 기술인 모바일 분야를 저희가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 또는 이제 졸업생들을 이제 가르쳐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제법 기본적으로 좀 많이 능숙한 어떤 형태로서 이 기술을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17명의 개발자들을 채용해서 한국에 이제 금융 IT 비즈니스가 있으면 그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저렴하게 좀 이용하려고 했는데 베트남 문화 환경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되셨군요. 처음에. 예, 그게 이제 자의반 형태고 이제 타의반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이 베트남 쪽에 현지 앱 같은 거를 개발을 했고 런칭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 좋은 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을 하다 보니 법인이라는 게 설립이 안 되면은 비즈니스가 진행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법인을 이제 설립하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시장이 크게 확대됐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래는 이제 금융 IT와 관련된 특히 디지털과 핀테크 분야에 관련해서 베트남 내 많은 그 금융회사 그리고 통신회사, 게임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저희 회사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에 진출할 생각은 없었는데 법인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관련된 비즈니스가 저희 사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베트남 기업들하고 협력을 통한 금융 IT, 아까 이제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과는 좀 차별화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베트남 금융시장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좀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7080이라고 하실 수 있는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분이 30년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그분들이 20대쯤 20대 때 그분들한테 손에 스마트폰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림이 굉장히 달라져요. 베트남의 지금 모든 금융 환경은 우리나라의 80년대 수준이고요. 근데 그 수준에 계셨는데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나라의 80년대 때 환경하고 똑같은데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생기고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네,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 시장 전역을 좀 넓게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국내 핀테크 기술의 성장성 그리고 향후 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이제 한 사례를 들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최근에 베트남 모 은행에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웬만한 선진국에서 내기 힘든 제안 요청서가 온 거예요. 베트남에 있는 은행의 임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기술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하게 되면 한국보다 몇 배가 더 비싸고 한국보다 훨씬 싼 태국이나 인도에 계신 개발자들한테 요청하면은 기술 기반이 전혀 안 돼 있고 근데 한국은 보니까 이미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갖고 있고 거기에 금융 IT 기술 개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 쪽에 그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을 할 수 있으니 한국에 있는 많은 핀테크 기업들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외 기업들이 모두 다 이 동남아 시장을 현재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동남아 시장의 핀테크 시장의 규모 그리고 향후 좀 성장성은 얼마나 좀 보고 계실까요?
뭐 이번에 그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오시면서 신남방 정책을 표방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은 싱가포르 포함해가지고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까지 네. 동남아시아 쪽에는 많은 젊은 20, 30대 계신 분들이 해외에 이미 유학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선진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자국 내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동남아시아 쪽에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너무 높아요. 맞아요. 베트남만 해도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오토바이하고 같이 필수품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각각의 20, 30대 젊은 층들한테 보급이 되면서 그분들이 현재 금융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어떤 금융 환경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금융 IT 기술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아까같이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시장들이 오픈되면서 그 친구들이 그걸 많이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벤치마킹을 중국을 통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선진국과 다르게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 동남아 시장에서도 현재 제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동남아 시장에서의 IT, 금융 IT의 한류 확산 가능성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그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저렴하고 네. 기술은 그들하고 거의 동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쪽 시장 내에서의 한국 기업들, 그 한국의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바일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의 비즈니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요구 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작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어떻게 보면은 금융 IT의 한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력이 지금 조금 부족하고는 있어요. 그걸 다시 표현하면은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또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실 것 같은데 가장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신 부분은 어떤 걸까요? 그 베트남 다낭의 한배 IT 대학하고 이제 산학 협력을 통해서 베트남 개발자 17명을 뽑았어요. 원래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셋도 프로젝트라고 해요. 한국의 프로젝트하고 똑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게 했어요. 네. 못 만들더라고요. 비교를 하시려고. 예. 네. 못 만드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못 만들지? 소스 코드 그대로 있고 이거하고 화면 그대로 그냥 모방만 하면 되는데 못 만드는 이유를 그 개발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시스템에 대한 문화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문화 차이가 예, 이 단어를 왜 쓰는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이런 말은 자기네 베트남에서는 쓰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제안을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거나 문화 생활이 전반적인 게 한국하고 너무 달라요. 예, 그게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셋도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개발자들한테는 과제를 주죠. 너네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한번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만들어 봐. 현지화해서. 예. 네. 그래서 만든 거를 우리가 사업화를 검증을 해서 런칭하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 그래서 현지화가 지원이 안 되는 잘 만들어진 패키지라고 하더라도 현지화 없이는 그 나라에서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네.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큰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배운 거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시면서 이제 적응을 해 나가시는 과정인 것 같은데 무한한 또 성장 가능성을 저희가 읽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향후 좀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핑거비나는 세 가지 비즈니스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 주식회사 핑거의 핀테크 모델과 다양한 금융 IT 모델 서비스를 베트남에 제공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우연찮게 베트남 그 금융 정부 업체들, 정부 기관하고 지금 관계가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많은 이제 금융회사하고 이제 조인하는 것들을 요청할 때 가교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어떤 컨설팅과 연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 IT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베트남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 되게 많은 금융회사들이 베트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한국 기업들 대상으로 베트남 환경에 맞는 금융 IT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으로 예. 주고 계시군요. 그래서 현재 그 제공된 시스템들을 지금 유지 보수하고 그리고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점점 좀 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년 내에 개발자를 한 100명 정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해서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는 모습 또 기대하면서 저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